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개발 가이드 자은개발자입니다. 오늘은 iOS 개발자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 소리를 한 1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만든 영상에서도 다시 개발자가 된다면 저도 iOS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했었고, 그 이유 중 하나는 iOS 개발자가 시장에 부족하다는 소리를 그때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1년 전이었어요. 요즘 개발자가 더욱 부족해지면서 iOS 개발자는 더더욱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고, iOS 개발자라면 억대 연봉도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영상을 보고 iOS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iOS 개발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폰과 맥을 가지고 있어야 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국비 지원 학원에서도 부트캠프에서도 iOS 개발을 가르쳐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교육기관 커리큘럼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모두 안드로이드만 배우고 있으니까 학습 자료들도 안드로이드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 유입되는 개발자들은 자연스럽게 안드로이드를 배우게 되고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됩니다. 나는 꼭 아이폰 개발자가 되겠다고 공부를 할 수 있기는 한데, iOS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이폰 개발자가 될 때쯤에는 더 큰 벽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신입 iOS 개발자를 잘 뽑지 않는 것인데요. 신입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입 개발자 유입이 안 되니까 경력자가 많이 생겨날 수가 없고, iOS 경력자는 더 희소하고 좋은 대우를 받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 신입 iOS 개발자는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신입을 많이 뽑는 작은 회사에서는 iOS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스타트업에서 처음 서비스를 만들 때 안드로이드로만 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드로이드 폰을 리딩하는 삼성의 본진이기도 하고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개발을 할 때 시장 반응을 보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앱을 먼저 만드는 게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아이폰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플러터나 리액트 네이티브와 같은 크로스 플랫폼을 사용해서 만드는 게 퀄리티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아이폰 개발자가 회사에 필요한 순간은 안드로이드 앱 개발 이후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서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고 큰 투자를 받았을 때, 혹은 플러터나 리액트 네이티브와 같은 크로스 플랫폼으로는 성장하는 사업의 앱 퀄리티를 맞춰주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성공하고 투자를 받았을 때 iOS 개발자를 필요로 합니다. 사업 초반에 iOS 개발보다는 안드로이드나 크로스 플랫폼 개발을 선호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에는 돈이 많고 앱을 고도화해야 되기 때문에 신입보다는 경력이 있는 iOS 개발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런 순환이 계속되면서 경력이 있는 iOS 개발자의 몸값은 더더욱 높아만 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 개발 공부를 시작할 때 안드로이드나 웹 개발자가 되는 것은 너도 나도 이 길을 걷기 때문에 초반에 고민할 것도 적고 신입을 구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개발자가 되기는 쉬운데, 중후반에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질 수가 있습니다. iOS 개발자는 초반에 배우는 것도 취직하는 것도 극한의 난이도인데, 경력이 쌓이면 이곳저곳에서 높은 가격에 불러주는 행복한 개발자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개발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저라면 중간에 회사에서 iOS 개발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지금 안드로이드나 웹을 개발하고 있다 하여도 제가 개발하겠습니다 하고 iOS 개발자로 전직을 시도해 볼 것 같아요. 이 안드로이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 살 길을 찾아야죠. iOS 개발자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기존의 직원을 교육시켜서 iOS 개발자로 전환시키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꼭 참여하세요. 그러면 처음에 iOS 초보 개발자가 회사에 입사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다가 iOS 개발자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미 다 배워뒀는데 비슷한 걸 다시 배우는 것은 짜증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하면 다 잘 되었는데 iOS는 해결 방법이 다르고, 안드로이드가 더 개발이 자유분방한 편이라 답답함을 느끼기도 할 거예요. 그래도 필요하다면 해야죠. iOS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길인데요. 두 번째는 내가 면접을 보는데 자신이 있다, 혹은 이력이 좋다면 그냥 iOS 신입 개발자가 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신입 iOS 개발자를 많이 뽑지는 않지만 뽑기는 하거든요. 어떻게든 노력해서 배우고 회사에 들어가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다들 안드로이드나 웹을 배우고 더 쉽게 취직하는 것도 같아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참고 버텨서 희귀한 iOS 개발자가 된다면 나중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iOS 개발자가 인기가 좋을까요? 당장 초등학교 입학생 수를 보면 10년 후에 대학교 입학 정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iOS 개발 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은 IT 경기가 꺾이지 않는다면 최소한 5년 이상은 이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당장 개발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도 나는 어떤 개발자가 되어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어려운 길을 자진해서 선택하고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개발자로 대우받으려면 무조건 아이폰 개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어떤 길에나 장단점은 있고 나에게 맞지 않는다 생각하면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은 개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